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은 식물의 생활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을 조사하고 특징을 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쪽부터 19쪽이고요. 실험 관찰은 9쪽, 10쪽입니다. 모두 교과서는 다 준비되었나요? 자, 교과서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산이나 들에 어떤 식물이 살지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강이나 연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이나 연못에 가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떠올려서 무엇을 보았는지, 특히 식물을 보았다면 어떤 식물을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직접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봤고요. 이런 것도 봤어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잘 얘기해 보았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을 조사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죠? 사회든 과학이든 조사학습은 대부분 비슷해요. 여러분이 직접 가보거나 책을 이용하거나 혹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인터넷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들어갔던 사이트랑 같은 사이트를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좋아요. 어디 다음이든 네이버든 구글이든 모든 창에 식물도감이라고 치면 이렇게 지식정보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러면 짠 이런 화면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봐도 너무 어려워 말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 그저 어린이 생물교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생물교실을 클릭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떠요. 그러면 우리는 식물 친구들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물수세미라고 검색을 하고 실험관찰 9쪽을 펴서 여러분이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을 조사하고 그 식물의 특징을 써보면 되는데 우리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 하면 너무 저는 조사할 게 너무 많아요 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선생님 저는 강이나 식물에 사는 식물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이런 식물을 여러분이 찾아보는 걸 권합니다. 그죠?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검정말도 있고요. 개구리맙도 우리 주변에 많죠. 그 다음에 불의옥잠도 많이 보고 수련도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름도 보고 연꽃도 보고 부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창포도 있대요. 근데 선생님이 창포는 선생님도 잘 못 보고 잘 구별을 못한 것 같긴 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네 가지만 골라서 이렇게 실험관찰 9쪽에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잘 해결해 보았나요? 여기는 PPT에도 나와 있듯이 이건 예시 답안이에요. 선생님은 검정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불의옥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마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검정말은 물속에 잠겨 살고요. 잎의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줄기가 물의 흐름에 따라 잘 휘는 특징이 있고요. 불의옥잠은 물에 떠서 살고 잎이 둥글고요. 잎자루가 부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름은 잎이 마름모 모양이에요. 그리고 물 위에 떠 있고 뿌리는 땅 속에 있습니다. 부들은 잎이 물 위에 높이 자라 있고요. 뿌리는 물속이나 물가의 땅에 있다는 것을 선생님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역시 이 네 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식물을 찾아보고 알게 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다시 교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교과서 16쪽, 17쪽입니다. 자, 강이나 연못에는 이렇게 물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과 색깔이 변한 게 보이나요? 이렇게 물에 떠서 사는 식물. 또 어때요? 잎이 물에 떠 있는 식물과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조금 나눠져 있기는 해요. 물수세미, 나사말, 검정말 등은 물속에 잠겨서 살고 줄기가 물의 흐름에 따라서 잘 휩니다.
개구리밥, 물상추, 불의옥잠 등은 물에 떠서 살고 수염처럼 생긴 뿌리가 물속으로 뻗어 있어요. 이렇게 뻗어 있는 게 보이죠? 수련, 가래, 마름 등은 잎과 꽃이 물 위에 떠 있긴 한데 뿌리는 어때요? 물속의 땅에 있습니다. 연꽃, 부들, 창포 등은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고 있고요. 뿌리는 어때요? 물속이나 물가의 땅에 있습니다. 그죠? 이런 여기는 둘 다 뿌리가 같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 그림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이제 실험 관찰 9쪽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요. 우리 분류에 대해서 잘 배워봤죠. 분류는 기준을 정확히 해야 되죠. 이처럼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을 여러분이 그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을까? 여기 아래쪽에 힌트가 나와요. 물속에 잠겨서 물에 떠서 잎이 물에 떠 있는 잎이 물 위로 높게 자라는 식물.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어떤 기준을 정해 볼 수 있을까?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분류 기준 하나 줘볼게요. 자, 여기 하나와 여기 이 그룹에 있는 식물과 나머지 그룹으로 짠 하고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을까? 뿌리는 아닌 것 같죠, 일단. 그러면 봤더니 잎이었어요. 잎이 물 위에 있는가를 분류 기준으로 했어요. 그럼 잎이 물 위에 있으면 그렇다. 잎이 물 위에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로 나뉘겠죠. 그럼 잎이 물 위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죠? 나머지 여기 세 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가능하겠죠. 그죠? 뭐 여기 보면 선생님 개구리밥, 불의옥잠, 수련, 마름 등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여기에 해당하는 걸 다 적어도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건 뭘까요? 물수세미, 넘어갔네요. 물수세미, 나사말, 검정말 등이 있어요. 선생님이 또 하나를 지금 분류 기준 여러분에게 줘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하나예요. 선생님이 개구리밥, 불의옥잠 요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다 같아요. 그럼 이거의 분류 기준은 무엇을 정한 걸까, 선생님이? 여러분이 정한 것도 지금 맞을 건데 이게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한테 생각해 보라고 한 거예요. 이건 어떤 분류 기준으로 한 걸까? 어떤 분류 기준? 자,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인가예요.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일까? 자, 물에 떠서 사는 건 뭐만 해당될까요? 그죠? 개구리밥, 물상추, 불의옥잠. 나머지는 어때요? 사실 뿌리는 다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인가에서 기준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나누고 그렇다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개구리밥, 물상추, 불의옥잠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 나머지. 그죠?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것들을 다 적어줘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분류 기준을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게 아니라도 돼요. 여러분이 정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한 것도 아마 잘 맞는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4차 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5차 시 수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